아이들은 언제부터 다른 것을 알기 시작할까요? 키가 크거나 작은 것, 학습이 빠르거나 느린 것 등 남들과 비교하기를 시작하는데요. 다른 것이 놀림거리가 된다면 어떨까요? 느리거나 못한다고 친구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거나 외톨이가 된 적은 없나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느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만나는 또래 집단마다 차별과 왕따로 마음이 병들거나 힘겨워하는 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 속에 깊이 뿌리내린 편견과 차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림책을 가져왔어요. 다른 것, 느린 것, 불편한 것을 장애라고 말하지 않고 각각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편견 없는 사회를 꿈꾸게 하는 그림책,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동화 작가 존 버닝햄의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를 소개합니다. 그림책 하나, 오늘의 이야기는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입니다. 플럼스터 씨와 플럼스터 부인은 기러기 부부입니다. 플럼스터 부부는 영국의 한 늪지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플럼스터 부부는 둥지를 짓고 알을 낳았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드디어 알을 깨고 귀여운 아기 기러기 6마리가 태어났습니다. 플럼스터 씨는 너무 기뻐 축하 파티를 열고 아기 기러기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티모시, 오스왈드, 아치, 프레다, 제니퍼, 그리고 보르카. 아기 기러기들은 서로 닮은 듯 다른 듯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보르카는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보르카는 한눈에 보아도 뭔가 조금 핑크빛의 기러기였습니다. 플럼스터 씨와 플럼스터 부인은 걱정이 되어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보르카를 찬찬히 진찰하고는 깃털이 없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르카에게 깃털 옷을 짜주는 게 좋겠다고 알려주었지요. 플럼스터 부인은 뜨개 바늘을 꺼내 깃털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의 주인공 보르카는 태어나서 가족과 함께 살았고 배를 타고 항해하며 자신을 회복하는 단계를 거쳐 새로운 환경, 넓은 세상에서 친구들과 살게 되는 이야기 속에서 보르카가 경험한 3가지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르카는 다르게 태어나 부모의 돌봄을 받다가 무리에서 낙오가 되어 버려진 후 새로운 환경인 배를 타게 되죠. 실패와 좌절 속에 홀로 남겨지는 최악의 상황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자존감을 가지고 낯선 환경, 낯선 이들과 생활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개, 선장, 선원과 함께 차별이나 동정이 아닌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그들과 어울려 생활하죠. 그 항해의 종착지는 큐 가든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르카가 만난 사회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르카가 만난 사회는 생명을 준 가정입니다. 이 사회에서 보르카는 생명과 사랑을 받아 성장하지만 또 한편 다르다는 것이 장애요 한계라는 뼈아픈 편견을 경험합니다. 부모를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의 돌봄을 받지만 그 속에서의 소외되고 낙오자가 되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사랑과 돌봄이 그 1차적인 기능이지만 원치 않는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각각의 욕망과 한계가 있어 배려와 기다림이 필요한 구성원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입니다. 홀로 남겨진 보르카가 깃든 배는 마치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온전한 한 생명으로 균형 있는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보르카에게는 실패와 열등감으로 낮아진 자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배에서는 보르카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한 명의 선원으로 대해 주었고 그를 단단하게 독립된 존재로 살아갈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편견 없는 사회 큐가든입니다. 큐가든은 다른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모습이야 라는 성숙한 의식을 공유한 사회, 더 나아가 불편한 자들과도 함께 배우며 살아가는 그런 배려와 여유가 있는 사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르카는 다양한 많은 친구들을 만나 좀 더 자유롭게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큐가든이 편견과 차별이 없는 이상적인 곳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곳에서도 열등한 것에 대한 차별과 끼리끼리 어울리는 집단의식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보르카 자신도 단단한 존재로 성장하기에 더 넓은 사회에서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소외시키지 않고 동등한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와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보르카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원래부터 편견과 차별의 사회였을까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못한다는 이유로 왕따시키는 무서운 학교 안의 폭력은 이 사회 구석구석 배어있는 부인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한 사회가 생명을 살리고 풍성히 자라가는 그런 순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구성원들입니다. 보르카가 만나고 함께 살았던 구성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럼스터 부부입니다. 부모인 플럼스터 부부는 보르카의 다름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털옷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보르카에게 털옷은 한때는 도움이었지만 한계가 되죠. 형제들 속에서 소외되고 아파하는 보르카를 보며 형제 관계에 개입하여 바르게 하는 육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아이가 있죠. 그럴 때 다른 자녀가 희생되거나 역차별되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형제 기러기들이 나옵니다. 형제들은 자신과 다른 보르카를 놀리고 따돌리고 소외시킵니다. 보르카는 가정이라는 첫 번째 사회에서 다른 것이 장애라는 폭력적인 편견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결국 보르카는 바른 성장의 기회와 시기들을 놓치고 외롭게 홀로 남겨지죠. 가장 깊은 좌절과 절망감을 담은 장면을 보면 우리 엄마들은 다 마음이 아픕니다. 세 번째, 강아지 파울러입니다. 낯선 곳에서 만난 이웃인 파울러는 보르카를 편견 없이 대해주고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이웃을 향해 선입견과 편견 없이 존중하는 태도와 비교나 서열의 격이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몫을 다하도록 배려하는 동료의식을 보여주지요. 이런 파울러의 모습을 통해 보르카 자신도 스스로를 새롭게 보도록 해주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맥칼리스터 선장입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보르카의 막막한 미래에 대하여 단단하게 준비시켜주고 안내해준 코치의 역할, 멘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보르카를 불쌍히 보지 않고 과잉 친절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다른 선원과 다를 바 없이 동등하게 대해줍니다. 어쩌면 부모의 과잉 보호, 형제들의 왕따 등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에 자존감이 바닥인 보르카에게 스스로 편견에서 벗어나야 다른 이들의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보르카를 새롭게 단단하게 성장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선장은 자신의 미래 경험을 원동력으로 보르카에게 잘 맞을 만한 곳, 그의 미래를 잘 펼쳐갈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이 또한 좋은 선생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퍼디넌트. 바로 편견 없는 친구인데요. 상처와 편견에서 좀 더 자유로워진 보르카, 그러나 외롭고 두려운 보르카에게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성장을 도와주려는 친구를 만납니다. 낯선 곳, 낯선 시선들 속에서 용기와 신뢰를 주는 친구, 함께 살아가는 친구를 만나는 행복해하는 보르카를 보면 참 안심이 되죠. 여기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공유해야 할 생각이 있죠. 편견에 대한 생각입니다.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다르다는 생각이 열등하다는 편견으로 발전하고 집단적인 힘으로 자라면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폭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생각해 볼까요? 태어날 때부터 모습이 다른 기러기 보르카를 만나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혹시 보르카는 불쌍하다. 우리 아이는 정상적인 모습이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정상과 비정상을 생각 없이 말해버리거나 우월하고 열등한 존재로 가르는 접근은 하지 않아야겠죠? 보르카는 조금 다르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조금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더 다른 발전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녀와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크는 동안 때가 되었는데도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이 느리거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부모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남들보다 부족하고 열등하다고 인식한다면 그 생각은 고통의 시작이 될 뿐입니다. 선천적으로 다른 것을 한계나 장애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것, 특별한 것, 독특한 것, 나만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성장이 일어나도록 시간을 보낼 때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이 아닌 또 틀린 것이 아니니까요. 다르다는 생각을 할 때 바른 성장으로 안내해주는 대화를 해주세요. 엄마, 난 왜 키가 작아요? 라고 아이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고 밥 잘 먹어야 해 라고 한다면 좋은 대답일까요? 성장을 위한 처방은 되겠지만 키가 작은 것은 나쁜 것, 키가 작은 것은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 키가 작은 것은 열등한 것 이라는 생각도 전달되겠죠. 지혜로운 엄마라면 해결책을 답하기보다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먼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질문이 생긴 과정을 살펴본다면 아이의 마음에 들어온 비교하는 마음의 시작을 알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생각을 바르게 교정하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성장하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그런 아이의 대답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이끌어주면 더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친절한 마음, 따뜻한 마음, 존중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이런 모습은 생각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모습이요, 보석같이 빛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한계를 만날 때가 진짜 성장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보르카의 한계를 위해 엄마는 털옷을 지어주었습니다. 털옷이 물에 젖어 날개를 베우는데 한계가 되어 날개를 베우지 못하고 물로부터 나고자가 되었지만 그 한계는 새로운 사회인 배를 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새로운 모습으로 도전하기를 배웠습니다. 좌절하고 울고 따돌림 당하고 놀림받았지만 보르카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고 더 나은 세계와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한계는 실패를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성장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림책을 읽고 난 후 자녀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큐가든에서 보르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보르카가 날개가 망가진 친구를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까? 보르카가 외톨이가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해주고 싶니? 자녀들과 이런 질문을 한다면 서로에게 친절한 친구, 좋은 이웃이 되어주며 다름이 존중되는 편견 없는 사회로 한 걸음씩 함께 지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지켜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와 조건을 먼저 보고 판단하는 일이 익숙합니다. 겉모습만으로 착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고 판단하죠. 그런데 그 속에 착해 보이지만 거짓이 가득하고 부자로 보이지만 근심이 가득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두려움이 가득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염려가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마음을 살피는 사람, 마음을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구별해서 아름다운 것들로 담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를 가꾸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마음을 가꾸는 자가 정말 아름다운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려는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갖는 자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나 여자이든, 가진 자나 가진 것이 많은 자나 적은 자이든, 아픈 자나 건강한 자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맥칼리스터 선장처럼 차별 없이 마음을 세워주는 한 사람으로 인해 퍼디넌트처럼 선입견 없는 시선을 갖고 친구가 되어주는 한 사람으로 인해 보르카처럼 편견을 극복하고 단단히 세워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사회는 편견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그림책으로 만날게요.